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수산단 기업들 간의 빅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초기 단계인데다 복잡한 지분 구조 등으로 인해 설비 통합이나 매각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의 핵심은 나프타 분해 시설, 이른바 NCC 설비 감축이었습니다. 최대 370만 톤 규모의 설비 감축을 목표로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정부 방침이 나온 지 20여일이 지난 현재 NCC 설비를 갖춘 여수산단 주요 기업들의 빅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에틸렌 생산 능력 2위와 3위의 롯데케미칼과 여천 NCC 간에는 설비 통합 전망이 나왔고 LG화학은 NCC 공장을 GS칼텍스에 매각한 뒤 합작법인을 설립해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GS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천 NCC의 경우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각각 절반씩 지분을 갖고 있어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GS칼텍스 역시 내부적으로 NCC 설비 인수를 결정한다 해도 지분의 50%를 보유한 미국 쉐브론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설비 통폐합 안에 대해 업체 간에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는 피해가려고 하는 노력도 좀 하는 것 같고 10월 되면 정부가 비공식 개입하지 않겠느냐. 한편 석유화학 산업의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는 올해 초 1톤당 158달러에서 최근 210달러대까지 상승했습니다. 다만 손익 분기점인 250달러에서 300달러를 여전히 밑돌면서 의미 있는 수익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곡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 제한 구역인 계곡에 평상, 천막 등을 설치하는 불법 행위를 하거나 상습 위반하는 경우 벌칙 조항인 벌금과 징역형을 기존보다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 의원은 불법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처벌보다 크면 행위가 근절되기 어렵다며 법안이 개발 제한 구역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의원들이 지역에 있는 저류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잇따라 제안했습니다. 김종길 의원은 어제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여수 지역 저류지들이 도심 속에 방치되고 저류시설 내부 체육시설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송하진 여수시 의원도 저류지가 단순히 용수를 저장하는 기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연등천 저류지를 시민들의 휴식,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하고 수변 산책길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 순천 서남사와 갯벌을 무대로 펼쳐지는 세계유산축전의 핵심은 참여형 축제라는 점입니다. 사찰과 갯벌에서 시간을 보내며 세계유산의 가치를 배우고 자연에서 여유를 느끼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요. 김단비 기자입니다. 순천 조계산 동쪽 기슭에 자리한 고찰 서남사입니다. 대웅전과 동서 3층 석탑 등 보물 14점을 비롯해 여러 중요 문화유산이 있는 곳입니다. 2018년 세계문화유산의 이름을 올린 서남사는 순천 세계유산축전의 주무대입니다. 주지 스님과 함께하는 고민상담과 정호승 시인의 강연이 열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고즈넉한 산사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템플스테이는 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참가자들은 바루공양과 전통 예불을 체험하며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정신적 어떤 그 여유와 어떤 풍요 또 아름다움까지도 좀 많이 좀 품어가시면 대단히 여러분들 좋은 일이시고 우리도 어떤 보람을 느끼고 그럴 것 같습니다. 세계유산축전이 열리는 또 다른 장소는 순천 갯벌입니다. 특히 안풍숲지는 이번 축전 기간 동안에만 특별히 백패킹 장소로 개방됩니다.
고즈넉한 갈대숲과 바람결에 일렁이는 습지를 배경으로 순천만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순천만 달빛 새벽 기행과 세계유산 버스 투어 등 참여 중심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돼 관람객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이제 단풍 때문에 단풍이 기가 막히게 애기 단풍 좋아요. 같은 거 굉장히 보기가 굉장히 좋죠, 좋아요. 경치가. 옛날부터 이거 아주 유명해요. 순천 세계유산축전의 세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내 잔망루피 팝업 스토어와 포토존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14일 운영을 종료하는 글로벌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 협업 행사가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현재 굿즈 22종이 모두 품절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순천시 고유 캐릭터인 루미 뚱이와 협업 기념품도 판매가 순조롭게 이뤄졌다며 지역 콘텐츠 지적재산권의 대중성과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적조로 양식어류 집단 폐사 우려가 커지면서 고흥군이 감성돔과 조피볼락을 긴급 방류했습니다. 고흥군은 소록지선과 화도지선 등 10개 어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염병 검사를 마친 감성돔과 조피볼락 66만 5천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고흥군은 또 방류 이후 일정 기간 해당 해역 내 포획 금지와 어구 제한 등 보호 조치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전기와 농작물을 함께 생산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이 재생에너지 확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본격적인 설비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농지법 등 규제로 여전히 실증 단계에 머물고 있는데요. 에너지 전환 연속 보도 유민호 기자입니다. 독일 미넨 근교의 한 농장. 수직 설치된 태양광 패널 사이로 콩이 빽빽하게 자랍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면 공간을 덜 차지해 농작물을 더 많이 기를 수 있고 대형 농기계 작업도 수월해집니다. 정오뿐 아니라 아침 저녁에도 많은 발전량을 확보, 판매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Da eben trägt halt das vertikale System Rechnung, indem es halt auf den eben genau in den Off-Peak-Zeiten produziert. Wir können damit die Versorgung mit erneuerbaren Energien verbreitern, ohne dass wir noch mehr auf den Mittagspeak draufpacken. 다양한 형태로 독일 전역에 확산 중인 영농형 태양광 단지. 한번 허가받고 설치하면 설비 수명이 다할 때까지 발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전남 나주의 한 영농형 태양광 단지. 높게 올린 태양광 패널 아래 배가 익어갑니다. 냉해와 태풍, 폭염 등 기상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봤습니다. 꽃이 핀 상태인데 영하 7도까지 내려가 버리면 이 꽃 자체가 다 괴사를 해버려요. 조직이. 그래서 죽어버리는데 태양광 밑에만 착과가 잘 된 거예요. 엄청 잘 됐어요. 지난 2019년부터 발전을 시작했는데 곧 철거를 맞이할 운명입니다. 농지법상 최대 8년간 운영하고 땅을 복구해야 합니다. 염해간척지 등을 제외하면 영농형 태양광 대부분이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실증 단계에 머무는 이유입니다. 전국 60여 곳에서 소규모 발전이 이루어지는 상황. 농지의 본질인 농업을 제대로 하면서도 발전의 길을 열어줄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태양광 발전보다도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가지고 실제 8년 그 허가받은 걸로는 그 생산비나 이런 부분들이 그 부담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에너지 전환 시기에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받는 영농형 태양광. 최근 정부와 국회는 비우량 농지에 한해 사용 허가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늘리고 부실 영농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고흥군과 전남대학교가 함께 추진하는 지능형 국방 무인체계 연구소가 교육부 글로컬랩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지능형 무인체계 분야에 2034년까지 9년간 해마다 15억 원씩 총 13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국방 무인체계 구축과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등의 사업이 추진되며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군은 국방 반도체와 위성통신 기술 자립화의 실증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보와 다르게 아예 비가 내리지 않거나 예상을 벗어난 극한호우가 쏟아지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농업용 저수지 이야기들 박종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로부터 곡창지대로 꼽혔던 나주 평야가 펼쳐진 전남 나주시. 행정구역 70%를 평야가 차지하고 있고 농사를 뒷받침하는 저수지도 산재해 있습니다. 나주시의 저수지 담수량은 16개 시군으로 이뤄진 강원도 전체 저수지의 저수량을 모두 합한 규모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과수원과 논밭 17헥타르, 축구장 24개 면적의 농경지에 물을 대고 있는 나주시 내동 저수지. 1924년부터 1년간 흙으로 쌓아 만들어 올해로 딱 100년이 됐습니다. 뚝에는 수풀이 우거져 겉보기엔 여느 농촌 저수지와 다를 것 없지만 체질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흙뚝의 노후화로 3년 전 C등급에서 D등급으로 추락한 뒤 D등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D등급은 당장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인데 인근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모르죠. 그리고 옛날부터 내동마을하고 장리마을에서 많이 관여를 해놔서 큰 빗 속에서 저수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무너졌던 전남 장성군의 외마 저수지. 8.5m 높이의 흙뚝 60m가 붕괴되며 저수지 안에 있던 13제곱미터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과 한 달여 뒤 수확을 앞두고 있었던 농경지 6,200제곱미터가 매몰됐고 논두렁 650m가 붕괴됐습니다. 2020년 벼농사는 단 한 토리쌀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수문도 다 파져 나가버리고 그때 그 밑으로 많이 다 논밭이 매몰되었죠. 그 뚝이 터져갖고 우리는 거기 저수지고 우리 마을은 한참 떨어졌는데 여기까지 다 물로 다 덮어붙잖아요. 1968년 지어진 외마 저수지가 무너진 이유는 유례없는 폭우 때문. 연평균 강수량이 1200에서 1400mm인 장성군에 하루 349mm, 1년 내 내릴 비의 30%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면서 저수지의 흙뚝이 견뎌내지 못했던 겁니다. 전국의 농업용 저수지는 17,000여 개. 이 가운데 89%가 지은 지 50년이 넘어버린 노후시설이고 99.9%가 콘크리트가 아닌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수문 없이 물을 가두고만 있는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한꺼번에 비가 내릴 경우 붕괴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치수 능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극한 기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용 기준 자체를 상향 조정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부터 우선 보강,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게다가 과거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했던 큰 비는 이제 1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지만 국내 저수지의 10곳 중 7곳가량은 100년 빈도 강수량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 상태. 하지만 기후변화 시대에 관측되는 비는 최대 1000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한 비를 쏟아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방비로 기후변화를 마주하고 있는 농업용 수리시설 저수지를 둘러싼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의 경쟁부문 선정작 28편이 발표됐습니다.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 23일 본격적인 영화제 개막을 앞두고 경쟁부문 공모에 접수된 장편과 단편 영화 963편 가운데 여름의 카메라, 해바라기 등 장편 8편, 단편 20편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의 경쟁 섹션은 영화제 기간 중 관객과 본심 심사위원들에게 공개되며 다음 달 27일 폐막식에서 최종 심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오스트리아 린츠시와 지속적인 미디어 아트 교류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린츠시를 방문해 양 도시 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문화예술, 경제, 교육 분야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광양시와 린츠시가 함께 마련한 미디어 아트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양 도시의 미디어 아트 발전을 위한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최근 남해화학 여수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측이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해화학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당국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사 합동으로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재발 방지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9일 남해화학 여수공장에서는 한 40대 노동자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 소속 파출소 경찰관들이 근무 시간 중 족구 시합을 하다 적발돼 대기 발령 조치를 받는 등 연이은 공직기강 해이로 논란입니다.